새 탐조, 새 관찰, 텃새들, 집바구리, 까치, 여름철새, 뻐꾸기, 꾀꼬리, 파랑새. 희곡 연극영화 공연, 무대 관객, 연기, 시나리오, 극작가, 배우. 수학자 데카르트, 러셀, 파이 1부터 100까지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분수 피타고라스의 정리. 안녕하세요. 탐조책방 운영하고 있는 박인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스크립트 운영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스크립트 같이 운영하고 있는 권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카르트 수학책방 정유숙이고요. 데카르트 수학책방 강미선입니다. 탐조 책방은 국내 1호 탐조 전문 책방으로 탐조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나 새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책방인데요. 보통 이제 책방 하면은 책만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새를 알아보는 공간으로 탐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하나밖에 없는 탐조 관련된 책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새와 관련된 책들은 모두 다 여기에 비치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본 결과 한 40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스크립트는 국내 유일의 희곡 전문 서점이고요.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한국 현대 희곡입니다. 여기 핑크색 서가는 저희 서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재밌어 하시는 공간이기도 한데, 여기는 지만지 드라마라는 희곡 전문 출판사의 책장이에요. 지금 표지는 다 같은데 다 다른 희곡들이 있고, 이 출판사에 전권이 있는 서점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데카르트 수학책방은 수학으로 화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수학하고 좀 친해는 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먼 문과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이 무서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고 수학은 해를 끼치지 않아, 이런 공간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저희는 이제 문제집이 없는 수학 책방은 이제 표방하고 있고요. 수학 책만 전문으로 하는 책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방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심리치료사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새 관찰하는 탐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을 하는데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이런 새라는 존재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소리를 내는 존재인데요. 소리가 이렇습니다. 찌! 이 새를 그때 처음 봤었고 소리도 처음 들었고 모습도 처음 보게 됐는데, 탐조하는 사람들이 흔히 집바구리를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리를 많이 내는 새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놀라웠습니다. 그 놀라움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희곡 찾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대형 서점을 다니면서도 희곡화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던 차에 우연히 둘이서 희곡 서점 차려볼래?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희곡 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시작하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전에 테이블 작업, 이렇게 리딩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은 글을 읽고 다 같이 얘기하고 근데 또 읽고 그 과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희곡은 좀 여러 명이서 동시에 독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도 수학이 들어있다. 떡볶이 수학은 선생님이 진행을 했는데 떡볶이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축제날 떡볶이를 팔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경제 수학도 같이 하고요. 동네 떡볶이집 가서 먹어보면서 예를 들어 6,000원이면 6,000원에 떡볶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런 거 자체가 다 너무 탐험 같고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2등까지 받죠. 그래서 학생들이 야 역시 박리담회다. 떡볶이가 싸지만 많이 파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훨씬 재밌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엄청 그날을 기다려요. 일단 먹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떡볶이를 먹고 일단은 먹는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쌈짓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떡볶이 동아리예요. 맞아요. 쌍안경으로 새를 찾는 거죠. 새를 찾고 저 새는 누구인지 도감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책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탐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서호라는 공간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제 옛날엔 저수지였죠. 이런 탐조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탐조를 하면서 쌍안경을 사용해서 새를 관찰한다든지 도감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탐조를 한 후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날 본 새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새들이 둥지를 삼을 곳이 없어서 보일러 연통에다가 둥지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인공새집을 어느 순간 만들어서 하나씩 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 아파트에는 11개가 달려있고 낭독서 모임은 저희 인스크립트의 야심작인데요. 저는 희곡은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되고 그걸 진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보통 낭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 낭독 자체만으로도 되게 뭐랄까요, 일종의 해방감 해소를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파란 나라라는 희곡이었어요. 거기에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모임의 희곡에는 비속어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 불편하시거나 읽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들 너무 이렇게 그 비속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열심히 연기하시면서 이 희곡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이렇게 막 표출해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의 놀이, 그냥 지금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 공간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놀 수 있는 놀거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모임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여기 소파에 탁 앉았어요. 근데 러셀을 바라보면서 딱 앉아가지고 내 인생이 러셀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망했냐 그랬더니 원래 과거를 다니고 있었는데 러셀 책을 보고 나서 철학으로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을 봐서 철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과 학생인데 그 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요즘엔 좀 뜸한데 또 오길 바래요. 기억이 안 잊혀져요. 그
희곡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고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권을 추천을 했고 결국 한 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셔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읽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말 환불도 해드리고 음료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냥 환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그 뒤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손님분이 계십니다. 영상 편지 한번 보내셔야 돼요. 영상 편지라고요? 그때는 희곡이 재미가 없으셨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언제 한번 들르셔서 제가 새롭게 추천하는 희곡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반가웠습니다. 또 뵙길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왔을 때 저희는 아파트에서 가족 모두 탐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새를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또 팔순에 저희 맹순 씨라고 부르는 저희 엄마이신데요.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록한 새들을 가지고 아파트 새지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전국 최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세계 최초더라고요. 그래서 새를 잘 모르는 할머니도 새를 관찰하고 새를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새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도 다 탐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요. 할머니도 그림을 그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새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가 좋아하는 동네에 마을에 읍내에 2층짜리 단독 책방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수학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1, 2층을 다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집중해서 천천히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게 그래서 좀 시골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동점하고 여기 등산점하고 같이 합쳐서 다 강원도 원주로 갈 계획입니다. 9월쯤에 오픈할 것 같아요. 인스크립트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즐기고 가실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물리적인 공간의 어떤 부분을 즐기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오신 분들한테? 아유,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왜 한마디를 하라고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 아, 들어오신 분. 아니면- 음료도 맛있고 토마토헤이드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토마토헤이드도 드시고 엄마가 이렇게 양동이에다 토마토에 설탕을 막 이렇게 갖다 줬어요. 간식으로 먹으라고. 그럼 여동생이랑 저랑 막 이걸 먹어요. 허겁지겁. 밑에 토마토 국물이 설탕이 이렇게 녹은 토마토 국물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여동생이랑 저랑 누가 이걸 먹을지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느 순간 여동생한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걸 여동생한테도 좀 맛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함께 토마토헤이드를 만들긴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제가 음료를 같이 해야 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네. 제가 나오긴 할까요? 예. 재밌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희곡 하나 꺼내 읽어도 재밌고 음료 마셔도 야, 이 토마토헤이드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 이러면서 또 재밌고 그냥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공연 보러 왔다가 인스크립트 한번 가자. 거기 또 재밌는 거 생겼을 것 같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는 게 정말 정말 제 진심입니다. 네. 제가 이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탐조 입문은 탐조 책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를 좋아하지만 새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탐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내가 새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책방이 탐조 책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수학책방이라는 간판을 딱 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 학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수학 책방이라는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발을 싹 집어 넣으시면 된다. 네, 와서 보면 생각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 선생님이랑 좀 반대예요. 거의 반대예요. 거의 반대예요. 저희 햇살이 가득. 저희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합집합이 크다. 아니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가. 진짜 취미는 물건 싸게 사는 법을 찾는 거인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취미인데 누구한테는 극심한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성향이 진짜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일상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취향, 어디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 함께 더불어서서 굉장히 나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아요?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